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이 참 조용하죠. 저도 이렇게요, 아침 햇볕을 맞으며 동네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요, 개인 주택들이 저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 마당들이 넓지는 않습니다. 각자 같이 조용하게 함께 사는 이런 공간이고요. 집 앞을 보면 저렇게 중국에서 들어왔죠. 아마 팔방괴라고 하나요. 사방에서 어떤 좋고 나쁜 액귀 또는 좋은 기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구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닭 모형들이 있습니다. 닭에 대한 태국의 유래는 많이 있죠. 근면하고 성실하고요. 또는 예전에요, 아유타야 시대 때 나레수원 왕이 볼모로 잡혀가서 버마에서 그쪽에 싸움 툭에 제일 잘하는 닭을 본인이 키우던 태국의 닭이 이겼다, 이런 전설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가루다라고 부릅니다. 태국에선 그룻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비슈누 왕을 태우고 다니는 불사조, 금시조라고 그러죠. 독수리하고 사람이 섞인 반신반인 어떤 종교에서 붙인 그런 형상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종교 이야기를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태국에는 저렇게 닭의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닭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코끼리라든가요, 얼룩말, 여러 가지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 모형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을 다니시면서 동네라든가 가정집 방문했을 때 혹시 이런 제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단입니다. 저렇게 모셔놓고요, 또 향도 피우고 물이라든가 음료를 올리고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 제를 올립니다. 이것을 태국말로 산프라품이라고 부르거든요. 산프라품이라고 각자 집안이나 또는 동네, 입구, 마을, 그리고 공장, 회사 이런 곳에 저런 제단을 세웁니다. 산프라품의 정확한 의미는요, 이쪽을 관할하는, 관장하는 땅의 정령, 돌, 물, 나무 이런 각종 자연 속에 있는 정령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령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령은 육체를 떠나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혼령, 귀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악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혼령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혼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귀신들의 모임, 정령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쪽 산프라품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봐가지고는 정령들에게 우리 가족과 동네의 번영, 번창, 자손들이 잘 되게 그렇게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쁘게 치장한 가족들, 번창하는, 잘 사는 그런 가족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안쪽에 계시고요. 집안 대대로 무탈하게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집 터전에 비는 것 같습니다. 마당이 넓으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처럼 이렇게 작은 동네에는 놓기가 조금 불편하죠. 작기는 작습니다. 하지만 저 산프라품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어른이라든가 노인,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령들이 가장 많이 모일 만한 곳,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 이런 정원 쪽 이런 곳에 모셔야 됩니다. 이걸 또 잘못 모셔가지고 설치를 아무데나 막 해버리면요, 이 정령, 귀신들이 그리로 가지 않고 해를 끼치러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마을 입구에 산프라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을 전체를,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를 올리고요, 지나가면서 이쪽에다가 경배를 하는 것이죠. 음료를 올 수도 있고 물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의 번창, 본인들의 어떤 사업 성공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동물 형상도 있고요, 사람 모양도 있고. 이쪽은 저희 동네의 한쪽에 있는 동네 마을이었는데요, 저렇게 마을 입구에 세워놨습니다. 또 주변에 가게짜리, 저기는 음식을 파는 가게 같은데요, 카센터도 있고요, 가게도 저렇게 재단을, 산프라품을 만들어 올려놓습니다.
가게에서 악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장사가 잘 되고요. 번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비는 거죠. 그리고 정령들을 모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쁜 귀신들을 이곳에 모아놓는 곳입니다. 귀신들을 가둬서 귀신들이 안쪽으로 가게나 집안,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또 좋은 정령들에게 빌고 음식을 올려서 번영을 빌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성스러운 정수물과 빨간 음료를 많이 올립니다. 바나나도 올렸죠. 또 저렇게 향을 피워서 젤을 올리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왜 저렇게 빨간 음료를 올리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빨간색은 피를 뜻하죠. 저도 뭐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빨간색은 피를 뜻하고, 피는 옛날 힌두 문화, 힌두교에서 유래했던 제단의 신께 제를 올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먼저 태국의 종교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죠. 한국도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 절에 가보면은 큰 불상이 있고요. 절이 있고 스님이 있고, 이게 우리가 보던 대표적인 불교인데요. 태국의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태국은 정확히는 불교는 불교지만 힌두교가 융합된, 힌두교와 섞인 그런 불교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많은 형상, 코끼리, 가네샤 뭐 이런 형상이라든가 가루다, 아까 봤던 독수리, 반인반수, 또 각종 신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을 여행 오셔가지고 불교의 나라인데 왜 이상한 힌두교 뭐 이런 형상들이 많지,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면요, 왜 그런지 이 나라의 종교는 힌두교가 많이 믹스된,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단도 불교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제단 속에는 부처님이나 사실 뭐 부다 이런 불교 장식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산프라폼을 만드는 모양을 보면요, 안쪽에 부다 모양도 붙이고 불교 장식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불교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불교와 당시의 힌두교 이런 문화가 섞여 있고요. 제가 찍은 이곳은요, 아주 큰 공장 앞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인부들도,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인부들한테 어떤 잡귀신, 안 좋은 악령들이 붙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그 공장 앞에 이렇게 정령들을 모시는 제단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주 금박도 화려하게 칠해져 있고요. 멋지죠. 뭐 귀신들도 멋있게 이런 곳에 모아놓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간 환타들을 많이 놨네요. 피를 저렇게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힌두교의 옛날 신에게 빌면서요, 사람을 해치지 말고 또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소원을 빌기 때문에 저런 음료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특징은 큰 탑과 작은 탑, 이런 제단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주 높이 있고 하나는 낮게, 낮은 쪽에는 보통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높은 쪽은 뭐 부다라든가요, 신 형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솔직히 밤에 나와서 이렇게 정령들, 귀신들이 모여있는 이런 제단을 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사람 생각하기 나름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고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안 믿는 저는 뭐 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태국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오는 거, 집사람 아주 기겁을 합니다. 밤에는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나와봤습니다. 뭐 불 조명도 환하게 켜져 있고요, 이쁘게 전시되어 있네요. 뭐 다른 거는 없지만 밤에는 이렇게 더 어두우니까 귀신들, 정령들이 저 안에 더 가득 차 있지 않나. 뭐 제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태국에는 그런 정령들,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프라폼, 태국의 어떤 신앙을 한번 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종교라든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